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회의 회장 선거 입후자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그분의 공약과 능력을 잘 판단하셔서 그룹홈 회장을 잘 세움으로 앞으로 그룹홈 미래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선거는 당일 현장 투표에 진행하기 때문에 각 회원들을 총회 현장에 많이 참여하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요. 토론 방식은 공고문에 의하여 실시하는데 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견 발표를 할 텐데 5분 이내로 기호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최경화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 입후보자 기호 죄송합니다. 예, 회장 입후보자 기호 1번 최경화 인사드립니다. 바로 발표를 할까요? 예, 제가 지면상에 못 실은 내용을 유인물로 발전 계획서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걸 참고로 해서요. 아동보호 체계 안정화, 또 사회복지 처우 개선 문제, 또 복지 자원 확보에 관련해서 3개의 일단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략했습니다. 또 제 프로필에 보면 한국사회복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일로서 이사로서 5년간 또 경남 지부 회장으로서 3년간 활동하면서 아동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안정선 회장님께서 어떤 바탕을 깔아놓았다면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보완하고 해서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입후보자에 출마했습니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기호 2번 김영길 후보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룹홈 가족 여러분,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홈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여름 생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회장이 입후보한 기호 2번 김영길 인사드립니다. 저는 첫째로 회원 중심의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단법이라는 명칭 그대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대주인 대접받는 협의회를 운영하므로 많은 회원들이 소통 부족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재규정소위원회의 초대를 받고 회원 중심 체계로 바꾸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내용을 회원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바꿨으며, 지부에서 이사와 지부장을 선출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부분을 지부 회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총회에 인준한다, 이렇게 회원 중심으로 고쳐 놓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해서 회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을 전 회원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퇴직금 반환 때문에 경기도 김포에서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한 그룹홈에 있는 장애 아동들이 활동 보조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귀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시설마다 다르게 시행하는 행정서식을 하나로 통일되도록 행정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프로포즈를 통한 사업 확대로 회의에 불만을 가졌던 회원들에게 만족할 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 실무가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 개발이 아닙니까? 회장인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사회공헌팀과 대표 등을 만나서 자원을 최대한 개발해 배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같은 경우 우리 그룹홈 아동들 CDA 통장으로 약 2,500명이 아동들로부터 1년에 약 20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을 예치하고 있는 VIP 고객입니다. 이 VIP 고객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장학금 등 후원을 받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아동들의 차별철폐와 인건비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의 공동생활과정 입소 아동들의 차별이 없도록 아동 양육시설과 우리 그룹홈 이 문제가 없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또 각계각층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준수해야 되고 또 보고해야 하는 우리 아동들에게 심리정서치료, 용돈지급 혹은 학원비, 운전면허 취득비, 검정고시비 이런 것들이 국가 책임성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복지부, 기재부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기필코 정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가이드라인을 맞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할 때도 정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서러움을 극복하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에 편입되면 같은 생활시설인 양육시설과 바로 대비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우리 임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셋째로 그룹홈 회관 건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매월 330만원씩 지출되어 모두 소멸되고 있습니다. 330만원은 약 10억 원을 연리 4%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소멸되고 있는 그 돈이 10억 원짜리 회원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원금 상환은 저와 그리고 임원들이 비상근으로 헌신 봉사하고 예산 전략을 통해서 1년에 약 4천여 원을 모아서 20년 이내에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상근이었을 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걸 염려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 실무 경험이 있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업무 보고 퇴근 전에 결과 보고 체계적인 이런 업무 체계가 시간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역환승센터 같은 우리보다 약 10배 이상 큰 이런 자, 다음은 할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경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간략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각 후보들이 자기 그룹홈 자랑을 좀 간단하게 1분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부터 하실까요? 네. 예, 저희 포도원 그룹홈은 원래는 비장애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한 4, 5년 전부터 장애 아동들이 지금 현재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 1명 있고요. 그래서 5명이 있는데 장애 아동들이 1급 1명이고 2급이 3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이들 씻기고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옷 챙겨서 입히고 하는 것들은 제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인데 지금은 제가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는 것까지 그래서 일반 아동들 즉 비장애인 아동들 7명을 데리고 있을 때보다 사실 장애 아동 1명이 더 훨씬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보람을 느끼면서 장애 아동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저는 경남 거창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경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천 공간은요, 경사경자 하늘천자를 사용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경사로운 소식이 그곳에 머물러라는 의미로 제가 이름을 부여했고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라는 존칭, 이모 이런 존칭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사용해서
종사자도 닉네임이 있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가지고 생활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좋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룹홈을 그 속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 자립을 잘해서 그 자립 잘했는 덕분으로 제가 아동 자립 지원단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도 아동 포상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룹홈 경천공간에서 생활해서 당당하게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친구가 있어서 사례 관리하는 데에 그룹홈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회장에 당선되면 내가 정말 이 일은 하겠다라는 두 가지 공약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제가 만약에 회장이 당선이 된다면 제가 3가지를 냈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라면 꼭 그룹홈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룹홈 협의회가 생존하는 것은 결국 각각 개별의 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최소한 10명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룹홈 협의회가 생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룹홈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계 부처에 홍보하고 언론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룹홈 홍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할 건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 홍보입니다. 홍보대사 2분이 연예인인데 우리가 잘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사업이라든가 그분들이 옷을 입든 가방을 입든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사업화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력이 구축이 되는 사무국을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룹홈 협의회 법인 소유의 사무국을 마련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룹홈 안정화를 중점하신다 했는데 네. 그 안정화라는 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예. 그 안정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룹홈의 지원 체계가 우선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월 13일 날 보건복지부 과장님 변동이 있으면서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이 문제가 급선무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아동들에게 오는 수급비에 대한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다,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동보호체계 속에 지원이 분명히 차별화됐던 것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 문제는 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양육비, 수급비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와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제가 대변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두 가지 공약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협의회를 회원 중심 체제로 확실하게 돌려놓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룹홈 회관을 마련하는데 제가 기틀을 놓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회장님과 상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회원들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부에서 회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참 암담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중앙협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원 중심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제가 그걸 개방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걸 그 조직 강화나 개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명실공히 주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문제가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닌 기재부 관할로 복권기금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반 예산부터 편성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산이 편성되면은 아동 양육시설, 즉 고아원 이런 양육시설에 있는 생활시설 근무자들과 동일한 임금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서 그 문제는 아마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관 말에는 이것도 제가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관 이 문제는 제가 2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희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 대표나 혹은 사회공헌팀을 만나서 제가 1대1로 얼마든 이건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후원금을 받으면 그 회사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 그룹홈에 또 이득이 되는 그런 유익한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후원받아서 회관 관리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전북 지부장 하면서 제가 대형 병원 혹은 심지어는 자동차 검사소까지도 제가 할인을 받도록 또 대형 병원에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가족들까지 즉 우리 사회복지사들 뿐만 아니라 원가족, 부모, 형제까지도 전부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에 보니까 회장이 되면 회장이 받는 판공비와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공약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 내용은 제가 인건비는 받지 않겠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회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교통비, 법인카드로 이런 거 10대 이거는 사용하시는 거 그거는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네. 다른 항공비 이런 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실비를 인건비는 수령하겠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이런 건 안 네, 받겠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좋은 공약을 내시고 그룹홈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에 누가 먼저 할 차례인가 모르겠네. 두 분 다 지부장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공약은 말로 수없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약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장으로서 일했을 때 무엇을 결과를 낸 경험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부장 하실 때 내가 정말 특별한 일들을 행한 결과들을 한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려요. 전주 그룹홈 전주 지회장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그 그룹홈을 하기 전에 다른 곳에 이제 사무국장을 할 때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해서 많은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부 전주 지회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병원과 여러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무료로 검진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고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또 우리 전라북도 지부에 있는 회원들의 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 병원, 종합병원이죠. 거기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회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무료로 지금 건강검진과 치료비 이제 이 치료비를 감면받는 것은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도 이거는 직접 이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없던 예산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처우 개선 수당이라 해가지고 15만을 제가 매달 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올해 지금 2019년부터 우리 전라북도 회원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들이 10만 원씩 5년 이내는 7만 원 이렇게 없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2019년부터는 15만 원을 올리겠다. 그리고 명절 수당을 4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근데 최초로 진입할 때 없던 수당, 없던 예산을 짜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이 이제 겪었는데, 그래서 일단 1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저는 어느 누구와도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뭐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접 제가 발로 뛰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적 자원을 또 이런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거기는 아마 쉽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부장으로 계실 때 전남이에요? 전남? 전북이야. 전북. 처우 개선비 받아낸 한 건이네.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 전북에서 받는 것은 처우 개선비 하나를 이제 성공시켰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작은 것을까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 검사 또 알겠습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음 우리 최경아 후보님께서 경남 지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결과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남은 도지사 홍준표님 부재중이 좀 길었고요. 또 새로운 김경수 도지사 부재중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경남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활동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참 열악했습니다. 입지가 굳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폼 협의회 자체가. 그래서 그 입지를 굳히는데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제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요. 공동모금회 직능단체장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권 내에서 그룹홈 협의회라는 위상 자체를 새로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상과 결연해서 프로그램비, 결연비 따오는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피비인을 통해서 각 경남권역에 있는 22개소 그룹홈에 새학기 용품이라든가 사연해서 지금 꾸준히 이번에도 요번에 목표 하나 달성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그룹홈에 이익을 창출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과 MO 맺어서 일반 양약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한의원은 한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지급받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지만 지금 보수교육비를 거의 100%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비 저희는 시설장과 종사자 상관없이 20만 원씩 매달 받고 있고요. 명절 수당은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 차등이 있는데 그것도 100% 받도록 제가 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거창 같은 경우는 명절 수당이 별도로 나옵니다. 2번. 그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처우 개선비 20만 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걸 본인이 신설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 받던 거예요? 전에 받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명절 수당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렇죠. 네. 처우 개선비는 받고 있었고 명절 수당비를 본인이 업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덧붙이면 이제 자격 수당까지 얹었습니다. 네. 지부장으로서 전부 다 열심히 일한 것 같고 우리 그룹홈의 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우리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을 주실 텐데요. 먼저 1번 후보께서 2번에게 질문하셔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30초만.